네, 이른바 탄핵 거래 의혹으로요. 야당인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당의 입장은 다르죠. 더불어민주당 김경엽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경엽입니다. 예, 먼저 지금 김 의원님께서는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한 시점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임성근 판사가 사표를 제출한 게 작년 5월인데요. 예. 이 당시에는 이제 탄핵 요구가 꾸준히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법농단 사건이 밝혀진 다음에 전국 법관회의에서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해서 탄핵을 검토하라고 의결을 했고, 예. 그리고 이제 작년 2월 달에 임성근 판사에 대해서 1심 법원이 나왔는데, 네네. 그 판결문의 내용에 위헌적인 행위라고 하는 게 6번이나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미 시민사회 쪽에서도 법관 탄핵을 요구하기 시작을 했고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이제 거론하기 시작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법관이 사직서를 내는 것이 이 탄핵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실제로 지금 모든 공무원들은 징계 사유가 발생을 하면은 그 징계 절차가 끝날 때까지 사표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예. 그 역시 이 탄핵도 그렇게 큰 폭에서 봤을 때 징계의 하나라고 봐야 되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때 사표 수리를 했다면 오히려 제 식구 감싸기나 셀프 면죄부 이런 비난으로부터 이런 비난을 피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야권에서는 이제 일단 징계가 이미 견책으로 끝났고 1심에서 무죄 선고됐으니 이미 이 상황에서는 사표를 받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야권에서 주장하는 것은 1심 법원에서의 그 무죄라는 것을 가지고 하는 얘기인데요. 예. 그 무죄의 내용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성근 판사가 다른 법관의 재판에 개입하고 판결문을 수정해주고 했던 것이 자기의 직권이 아니고, 그러니까 직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거고요. 네네. 즉 월권을 했다라는 것이고 위헌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이유로 해서 무죄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부 판사들이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실 결과적으로는 거짓말한 게 돼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사실은 좀 반발이 있고요. 이런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일동이라는 명의의 성명서던데요. 예. 이걸 봤더니 전현직 판사가 몇 명인지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성명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판사들이 반발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무리고요. 예. 판사들의 대표성은 전국 법관회의가 가지고 있고요. 네. 그 전국 법관회의는 탄핵의 필요성을 의결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김명수 대법원장의 해명이 뒤바뀐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본인은 9개월 전의 일이라 기억에 착오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사과를 하긴 했는데 그러나 좀 더 신중했어야 된다 이런 문제들은 그런 생각이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 당시 그 녹취록에 소위 말하는 그 임성근 부장판사가 비밀리에 녹음했던 녹취록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것이 과연 대법원장이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했다고 봐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런 측면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국회의 탄핵권, 그러니까 삼권 분립의 취지를 존중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국민의힘 측에서는 처음에 탄핵을 주장하다 그 얘기는 조금 들어간 것 같고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요. 지금은 사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장이 좀 바뀐 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아마 처음에 이제 법관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계속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면서 자신들이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거였는데요. 완전히 자기 모순에 빠진 거죠. 우선 첫 번째는 탄핵 사유가 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이 탄핵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퇴, 즉 정쟁으로 이제 뭐 이렇게 몰고 가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제 뭐 탄핵을 철회하고 사퇴를 주장하게 된 것이 야당은 여당이 반대할 것 같아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예. 언제부터 고양이 쥐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야당이 여당이 반대할 것 같아서 안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도 좀 당황스럽습니다만은 네. 예, 그런데 핵심은 탄핵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핵심이고요. 그런데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런 거 탄핵 사유로 볼 수도 없고 실제로 이거 자체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요인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지요. 예. 방금 말씀드린 그 자진 사퇴 관련해서도 보니까 국민의힘 쪽 그 안에서 그 의원들 사이 의견이 좀 약간 좀 갈리는 좀 조짐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자진 사퇴를 대법원장이 하게 되면 그 이제 차기 또 6년 임기에 새로운 대법원장을 현 정부가 이제 임명한다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것도 자기들이 자신들 입장에서는 바라는 그런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좀 들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마 내부에서는 그런 주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말 그대로 이제 명분이 없고 정치공학적인 계산을 한 것인데요. 예.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요. 예. 그만큼의 사실은 이 대법원장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내부에서도 통일되어 있지 않고 각각의 생각이 좀 다른 상태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이런 분위기를 봐서는 또 우리 여당 입장에서는요. 만약에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를 한다 할지라도 뭐 크게 나쁠 건 없겠다는 또 그런 분석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뭐 저희들이야 대법원장이 그럴 만한 일단 이 사유가 되는지가 먼저이고요. 그다음에 임기가 보장돼 있는데 가능하면은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신임 박범계 장관 그 첫 이제 검찰 인사 단행 한 거 두고 이제 또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과 뭐 만났으니까 뭐 협의한 것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서로의 뭐 바라는 바를 좀 반영한 것이다. 뭐 절충한 것이다. 이런 얘기 들리고요. 이번 인사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우선 이 인사의 절차를 보면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인사 제청권을 행사하면은 대통령이 이제 최종적으로 승인으로 인사가 결정이 되는 것인데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두 차례에 걸쳐서 충분히 들었고, 박범계 장관의 얘기는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검찰에서는 아마 왜 그 검찰총장의 의견을 100% 다 수용을 안 해주느냐라는 불만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을 수용을 안 한 것에 대한 패싱 뭐 이런 주장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은 그 말 그대로 의견을 참고로 하는 것이지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거나 뭐 검찰총장과 합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무리한 지적이고요. 그래서 일단 이번 인사에 있어서는 그러한 인사상의 절차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그 법적인 절차대로 진행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오늘 새벽에 그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이 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당초에 좀 검찰에서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왔죠. 그래서 과연 뭐 이게 탈원전 정책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게 맞는지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도 저희 당에서 계속 했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위법한 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문제들이 실제로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선 법원의 판단은 그런 위법적인 사항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구속영장 기각이 맞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그 황희 이제 문체부 장관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 열립니다. 근데 이제 이미 언론에 많이 나왔지만은 생활비라든지 그다음에 병가 내고 스페인 여행
한 그 의혹 등 이런 것 두고 이제 야당에서 뭐 이제 벼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의혹들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야당 의원들이 세게 지금 송곳 검증이라고 하죠. 할 상황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송곳 검증을 하든 송곳보다 더 뾰족한 검증을 뭐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 연말 정산 과정에 카드 사용 내역이 맞느냐 안 맞느냐, 너무 적지 않느냐. 예. 저는 실제로 그게 어떤 건지는 자세히는 알 수는 없죠. 그건 뭐 본인만 알 수 있는 거니까. 아마 오늘 청문회에서 잘 소명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 대체로 이제 연말정산 증빙을 할 때 보면은 가능하면 지출을 최대한으로 많이 할수록 세금은 더 적게 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연말정산 그 증빙 서류가 그 지출 증빙 서류가 너무 작다. 예. 이제 이런 것인데 실제로 좀 본인의 소명을 좀 잘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문제는 좀 이렇게 인사청문회가 좀 이런 거보다는 뭐 개인 신상 털기 이런 게 아니라 예. 장관에 대한 좀 능력 검증, 실질적으로 그 부처에 장관을 수행할 수 있는지, 리더십이 있는지, 오히려 그 해당 분야에 좀 소통이 가능한지, 예. 이런 좀 능력 검증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좀 능력은 있다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예. 장관은 정무직이고요. 예. 해당 부처의 경영자입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을 적재적소의 인력을 기용하고, 예. 우리 해당 분야의 각층과 소통을 하면서 이 부처의 정책을 세워나가고 방향을 제시하고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예. 또 이 황희 장관이 굉장히 그 후보자가 대단히 좀 성격이 원만하고 굉장히 이 대인관계나 이런 게 아주 좋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마 무난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오늘 청문회에서 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